안녕하세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순으로 발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수. 천천히 들어오는 건데 이거. 제일 들어왔네. 유전편이 먼저 사실은 거기에다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랄까 촬영 오시는 때들을 주로 이제 그때하고 대사 모시고 이럴 때는 보는 책이 요거거든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초점 때문에 이 정도? 네, 아버지, 네.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아버님이 쓰신 책이에요. 어머, 훌륭하시다. 예,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처음에 이걸 쓰시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쓰신 아버지의 일생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아버지가 쓰신 아버지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 책 쓰실 때가 50세 중반이 안 되셨을 때 쓰셨으니까 저도 이제 써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아직 못 쓴 상태니까 좀 약간 숙제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전체적으로 큰 목자가 있고 안에서는 꼭 각 부분 세부 목자가 이게 앉아서 있었죠. 원래 5편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선대의 약사. 할아버지 것도 순서가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내용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2편에서는 이제 아버지 일생이니까 할아버지 일생을 할아버지가 쓰신 것 말고 아버지가 보신 모습 수집한 자료 이렇게 가지고 다시 쓰신 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2편하고 3편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본인이 쓰신 것을 4편에 다 쓰셨어요. 나의 인생 맥과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맨 항상 마지막에 가는 서간문을 저희는 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주고받으신 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아버지랑 잠깐 떨어져 있던 때가 있었어요. 서울로 아버님이 먼저 이제 직장을 옮기셔가지고 저하고 여동생이 광주에 남아있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예, 그때 주고받았던 서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표지에 있는 요 표지 사진 요거는 저희 선영이 있는 전남 장성 백양사 거기에 있는 호수와 정자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안에서 이제 내용 보면 앞부분 조금만 이렇게 잠깐만 하면 안 될 텐데 맨 앞부분에는 이렇게 저희가 가슴보라고 해가지고 각 대별 저희가 기록이 남아있는 기록이 문자로 남아있는 그 시기에 선배들 기록들부터 쭉 해가지고 요 윗부분에 있는 거는 이제 아버님이 강릉일시 대신을 회장을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실 때 이제 또 기록을 전체 걸 정리하셨던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거랑 이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책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대나 추석이나 그다음에 아래쪽 때에 제사 좀 보시면 알겠네. 한 번씩 펼쳐보고 그 책이 이상입니다. 제사는 4대족까지 지낸다고 하던데 네. 강릉육지도 그렇게 4대족까지 지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하셨고, 예, 그렇게 하셨고, 저희 이제 그리고 항상 다른 데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제사는 그렇고, 차례는 이제 또, 전체 저기를 다 하고, 예, 다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어머니랑 같이 저희한테는 너희가 살면서 접한 분까지만 모셔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내가 좀,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하고 좀 또 하던 습관이 있었고, 저희 조금 하다가, 예, 지금은 이제, 저는 할아버지까지만, 예, 뵙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사실 제가 한 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님이 또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장소연이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오늘 폰으로 하면서 또 진행을 또 익혀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2009년도에 천권의 자서전 쓰기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50% 재단에서 서부 캠퍼스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름이었는데, 그때 이제 신청을 해서 한 4주인가요? 4주 교육받으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를 주고, 그 다음에 각 목차도 다 정해져 있고, 이게 신청 카드에서 후원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한 20명이 참석을 했는데, 책을 낸 사람은 4명, 5명. 그래서 그때 다른 캠퍼스에서도 이제 삼성 카드에서 후원을 해서 자사전 쓰기를 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한 20명이 자사전 발표를 했어요. 거기 DDP, 동대문 프라자 DDP에서 행사 중에 천권의 자서전 출판 기념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책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제가 혼자 책을 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기존에 있는 템플릿에다가 저는 이제 원고만 쓰고 워딩만 해가지고 사진하고 이걸 이제 제가 편집을 하고 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책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온 책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책입니다. 예, 난생처음 100세 해가지고 책 표지를 이렇게 이제 안경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 100여 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목차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이제 1000개의 자서전 뭐 이렇게 뒷 표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이제 나중에 또 자료를 모으고 할 때 이 원고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자료로서 정리를 좀 해놨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목차를 보면은 이 목차도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준이 자기 자서전을 쓸 것이냐, 그래서 이제 부모의 얘기를 쓸 거냐,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자서전을 쓰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했었던 건데, 처음에는 이제 고향과 가족이라고 하는 목차, 두 번째는 성장의 과정, 그 다음에 가족의 탄생, 그 다음에 목차가 가정의 완성, 그 다음에 요즘에 나에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차를 구성을 해서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질문식으로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게 꾸몄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술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표지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제 아버님 사진을 이제 크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 여동생하고 장충동에서 옥상에서 이제 찍었던 사진, 이런 것들을 올리고, 중간에 글과 사진을 이렇게 혼합해서 올렸던 사진이에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원본을 가지고 있는
제일 오래된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한 살 때 첫 돌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한 40여 분이 이렇게 그 한 자리에 모여서 제 첫 돌을 축하해주는 그런 사진인데,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한 살 때니까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이 사진을 보고서 이 한 장의 사진이 저한테 주는 의미는 상당히 뭐 절대적이고 크죠. 그래서 지금 이제 40여 분 중에는 거의 뭐 어르신이었던 분들은 다 돌아가신 거고요. 제가 이제 제에서 이제 쫄병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한 장의 사진에 저는 많은 인생 사진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 사진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68년 된 사진이니까요. 원본을 제가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소중하게 느끼고 있고, 이 자서전을 써보면서 이렇게 저 혼자 책을 쓴다는 거는 좀 어려웠었던 거고, 이렇게 협업을 통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이렇게 써봤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기록하고 쓰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나중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습관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좋았던 기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청군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캠페인에 제 자서전을 썼던 그런, 이건 지금 현재는 뭐 이 세상에 딱 한 권밖에 없는 책이죠. 저 혼자 갖고 있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진대현 선생님. 50 플러스를 2009년에 참여하셨어요? 1년까지 하셨습니다. 50 플러스는 2009년에는 없었어요. 2015년. 2019년. 예, 2019년이네, 2019년. 아, 2019년? 네네. 저는 2009년이라서 그렇게 빨리 참여하셨나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9년입니다. 네. 고문장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로 이제 요번 주에 읽은 책은 제가 포스팅도 하긴 했는데, 요런 책입니다. 우리 네덜란드의 이렇게 목사님인데, 헤르만 바벤크라는 분의 교회를 위한 신학해서 요 책을 주로 읽었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명절이라 가지고 요거 감동 강아지라는 책인데요. 요거는 지금 요 아이가 이제 6살인데, 이 아이가 6살 때 이제 아빠가 이 아이한테 이제 지어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생각하면서 적었던 내용이고, 그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한 내용인데, 요 감동 강아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보면 강아지 그러잖아요. 내 강아지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 그런 것들을 그려놨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서 명절 전이라서 제가 또 한 번 더 읽었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내용 중에 한 가지, 이 참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인데요. 잠깐 읽어드리면, 참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모든 것 내 뜻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시간 지나 뒤돌아보면 몰려오는 후회는 그때 참을 거리라는 후회뿐이랍니다. 시간 지나 후회하기 전에 오늘 한번 참는다면 당신 오늘 참 잘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거의 매일들이 그렇게는 합니다. 지내면서 환자들하고의 관계나,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하고의 관계나, 여러 이제 인원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아무래도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이 참는 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날 하루하루를 이렇게 참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 하여튼 매일같이 거기에 걸려서 힘들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가족들 만나러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처갓집으로 들러서, 우리 집에 들러서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진짜 가족의 소중함, 또 시간이 늦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다 이렇게 명절이 돼서 우리 이제 그런 책들 이야기들이 주로인데, 정말 계시는 부모님들 잘 해드리고, 또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들 뜻 잘 받들어서 우리에 맞는 역할들 잘 감당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게 기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아지는 거의 사슴으로 갔습니다. 아니 우리 김정성 대표님. 아, 네. 저는 이제 참, 우리 유영진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책, 아버지의 일생이지. 네, 그죠? 일부러 할아버지가 쓰시던 말투가 들으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아버지의 일생으로 그냥 고정이 됐습니다. 그거 참 큰 유산을 받으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관계 매점에 대해서 제가 이게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인터넷에.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이제 보니까 따로 뭐 책들을 뭐 소개보다도 이 책 한 구절을 그냥 전에처럼 한번 읽어드리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다이널리스트 우리 시트에 보면 그게 다 이게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 각각 하나씩 이제 넣고 있는데 오늘 이제 관계 매점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이 있어서 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는 않은데 존재는 관계와 상황 속에만 있다. 홀로 독립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존재는 관계와 상황 속에서 서로 규정하고 재규정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 맺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영향 미치고, 서로 해체하고, 서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변화 발전한다. 서로 관계 맺고, 서로 영향 미치기에 어느 한 존재의 일방통행을 다른 존재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공존 법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부처는 국가가 그것을 인과, 원과 결과입니다. 일과와 그리고 인해와 대대로 보았다. 노력한 것이 노력 주체에게 돌아가는 것,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안용과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도구이다. 존재와 존재,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을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원칙은 차가운 생명이다. 그러나 그 상쾌함에도 따뜻한 공기가 흘러야 한다. 따뜻함이 없는 관계는 영혼이 없는 생명체에 불과하다. 서로 이제 어떻게 이제 관계 맺고 또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글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글이라서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항상 이 남성분들은 이렇게 얼굴 표정이 굳어 있어요. 미소를 띠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저는 사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잠깐 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빨리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완벽한 독서법이에요. 그래서 김경환이라는 분이 삼성전자에서 이거 읽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김병환이라는 분인데 삼성전자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직장인의 삶이 낙엽 같다 이런 때다듬에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3년 동안 도서관에서 거의 직과하면서 책만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책과 관련된 그런 일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베스트 작가도 됐고요. 신들린 작가라는 호칭. 3년에 1만 권의 독서. 3년 60권 출간. 엄청난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의 책 중에 당신은 어떤 독서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독서에는 이분의 이야기인데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독서를 통해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기 위한 성공을 위한 독서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을 예를 들었냐면 그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이거는 이제 빌 게이츠 분이 말을 했고요. 또 워런 버핏은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두 번째 독서가는 중국의 공자와 근대 일본을 일으킨 스피카와 유리스를 예를 들었는데 이분의 독서는 배움과 성장을 위한 독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일본 분은 하늘은 사람을 위해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이래서 이분이 있었고 일본의 그런 어떤 발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세 번째 부류의 독서가요. 이거는 오늘 이분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한데 한마디로 인생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소명을 위한 독서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위대한 독서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독서 차원은 이 세 번째고 차원이 달랐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와 세종대왕을 예를 들어요. 그래서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사형 집행이 있던 순간에 사형 집행인이 안중근 의사에게 의사를 물었어요.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이랬대요. 5분 동안 이분이 뭘 했을까? 보니까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책 읽는 거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는 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독서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분에게 독서는 평생을 두고 인생을 걸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위대한 독서였기 때문입니다. 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옥중에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부차하게 목숨을 일본인에게 구걸하지 말고 민족과 나라와 후손을 위해 그냥 죽어라. 이야기가 있고요. 또 세종대왕은 또 최고 위치에서도 가장 열심히 게을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독서라고 해요. 그래서 민족과 나라와 후손을 위해 우리 공부하다가 죽읍시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21세기 한 분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광화문 그쵸 광장에 있고 또 한 분은 남산 정상에 그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가 뭐 그것이 이제 정확히 답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독서를 어떤 거를 하고 계신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뭘까요? 오늘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의원을 드렸습니다. 여자는 에디 제이프라는 그 유태인이에요. 이 책에 챕터에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당신의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이 또 의미가 좀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사람이에요. 이 팔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에 수용 번호가 찍혔어요. 우리한테 17233T가 그렇게 번호가 찍혀있어서 이 팔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은 1920년생인데 거기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고 이 친구들은 아기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애기라고 하고 유대계 독일로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1933년 이분 13살 때죠.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나중에 진입을 했지만 리텐이라는 이유로 쫓겨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반턴실라이프라고 하는 독일의 고아로 신분을 유도해가지고 기계공학대학에 가서 5년간 공부한 끝에 의료기기 제작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이분의 삶이 이과 공부를 해서 의료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실력이 됨으로써 이분이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그 기사이 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이게 이제 18살 된 거예요. 이 부모님을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비밀리에 다른 집을 갔는데 집에 가니까 불이 꺼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혼자 자다가 이제 부모 그 가족이 모두 다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사표되는 그 교회에서 다른 데 70회가 있었는데 이 교자는 거기 가서 잠을 자다가 같이 벽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불행방길 강제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각지 여러 수용소에 끌려다니면서 강금 탈출을 반복하는 끝에 남들 가족을 만나요. 그래서 가족을 만나가지고 11년 동안 숨어서 지내지만 또 밀고를 해가지고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로 소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45년 5월에 그러니까 본인 25살 때 이제 그 해방된 거죠. 그 삶을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삶을 그 나치로 원망하거나 아주 그 나치를 아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나치를 상당히 이해하려고 용서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나치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148명을 아주 좁은 샤워실에다 몰아놓고서 살감 방치하고 중간중간에 상당히 불이야 가스다라는 말로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나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육신을 당하죠. 거기서 기판적으로 끌려 다녀가지고 한 사람은 손등에만 뛰어나가지고 얼굴에 붙어있을 정도로 이 저자는 친구와 함께 벽에 붙어있는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나치에서는 보면은 낡은 누더기가 금보다 값주고 용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수용소 안에서는 금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누더기로서는 상처를 감싸고 제수복 안에 넣어서 옹기를 유지하고 또 간단히 몸을 닦을 수 있고 또 생물 중에 그 수감자가 죽으면 그 다른 수용자를 이 누더기로 침대에 세워서 수용자들 그 죽은 사람을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낡은 누더기가 금보다 값지다라는 가치를 깨닫는 그런 것이죠. 게다가 이 누더기만큼 요긴하게 생각하는 건 그 친구 프루트라고요. 그 수강 되기 전부터 알았던 친구인데 그 수강 돼서 이 친구를 만났었어요. 너무 기가 같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게다가 나치에 관해 배운 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독일인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사악한 인간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 사회가 그 나치가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이 서서히 사람이 도덕성을 잃어가고 인간성마저 잃어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문하고 나서 퇴근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가서 살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 이런 걸 얘기하고요. 이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한다. 담배를 피워대고 술 마시고 마약을 하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멋진 기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1945년 5월에 정정은의 여사는 벨기에에서 국민으로 살았는데 6개월마다 체로학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플로르라고 하는 이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 아들 마이크를 얻었는데 이 첫째 아들 처음 꿈에 안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그 순간 내 영혼이 충전이 느낌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행복감이 이어졌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30세 된 1950년 3월에 호주로 이주를 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좀 잘 됐어요. 처음에 의료기기 제작소에 들어갔다가 아무 자동차 수리도 하고 거기에서는 그 자동차 수리 센터를 만들고 나중에 발전해서 연료 자동차 딜러도 되고 모든 재산 처분하고 이스라엘 7개월을 여행, 온 가족을 여행하고 돌아와서는 부동산 중개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삶이 성공을 해요. 그런데 너무 자기의 홀로코스트 경험담이 자식들한테도 말하지 못했는데 1992년에 시드니에 유대인 박물관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분 70 넘어서죠. 그래서 2020년 100살 될 때까지 그 유대인 박물관에서 홀로코스트 경험담을 강연하는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 작년 10월달에 IPCN으로 이번 세상을 작곡을 했는데 이 홀로코스트 경험담을 얘기를 하니까 벌써 책을 쓰라 해가지고 100세가 되던 2020년에 이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로 판매가 되고 37개국에 이 판권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 테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좀 강연해달라 해가지고 이 테드를 보면은 이렇게 방송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돌아가려고 컨트롤 W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W.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긍정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분은 그 책을 가장 앞머리에 운명 작가의 글을 부여서 뒤에서 걷지 마세요. 이끌고 싶지 않아요. 앞에서도 걷지 마세요.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나란히 함께 걸으며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그 책을 누구한테 바친다고 하는 그 남 있잖아요. 그날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림을 몇 번 보면 이게 이제 아까 저기 172388이라는 숫자가 세개 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이건 이제 아우슈비츠 시험소 여기에서 부모를 잃고 아침 6시, 수요일 6시, 저녁 6시까지 나치를 위해서 분노를 정하고 한철에서 이
농부를 찾아갔더니 농부가 총을 꺼내가지고서 총을 쏘니까 도망가다가 아예 총을 맞고 또 같은 수감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총알을 빼놓는 하고 이분이 몸무게가 28kg인 상태에서 이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에는 이럴 수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백세 노릇 되어가지고 나치산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나치에 대해서는 중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극복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불운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지 마세요. 사는 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불운이 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는 소외입니다. 자기 인생을 중화하면 도무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유, 좀 길었네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이 마무리 했으면 하는데, 명절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이제 요리장이 맨 위에 올라오셨네. 오늘 다 좋은 의견, 좋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아이디어가 저희 엄마 아빠의 그 이야기를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이제 되네. 예, 또 금방 또 뵐 것 같아가지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십시오. 예. 또 회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장소장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꺼졌어요. 네. 아까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안종근 의사가 죽기 전 5분 전에 또 책을 읽었다고 그랬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한 말씀, 공부하다 죽읍시다. 저는 그거를 패러디해가지고 일하다가 죽읍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대표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참 좋으세요. 왜 표정으로 만나요? 짱 덕분이에요.